아들아, 동양인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절대 남을 함부로 믿지 말고 특히 동양인을 멀리해라. 알겠니?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청소부 일을 하며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데디입니다. 저는 늘 아들에게 사람을 절대 믿지 말고 특히 동양인은 더더욱 믿지 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제가 인종차별주의자냐고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사업을 할 때 중국인과 동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린 아주 친했고 가족과도 왕래하던 그런 사이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업자 친구가 서류를 조작하여 저의 모든 사업체와 재산을 가로채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이혼까지 당하며 어린아이를 혼자 데리고 노숙 생활까지 했죠. 이런 경험을 한 이후로 저는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동양인은 더더욱 믿지 않았죠. 그런데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부터 메인주까지 동부 해안 지역 10개 주에 허리케인급의 눈보라가 강타하는 재해가 일어났습니다. 항공편과 고속열차 운행이 취소되고 수만 가구가 정전되며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곳이 속출했죠. 뉴욕 타임스퀘어마저 온통 눈으로 뒤덮일 정도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외출을 삼가하라고 권고하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자연재해 상황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다 돈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저는 과거에 노숙 생활을 하다 보니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일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루라도 일을 쉬게 되면 바로 노숙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출근하면서 보게 되는 노숙자들을 볼 때마다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노숙 생활을 할 수는 없었기에 더욱 힘을 냈습니다. 이놈의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두 번 다시는 노숙자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죠. 아빠, 오늘 같은 날은 쉬면 안 돼.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다들 외출하지 말라고 그런데. 아빠 일하러 나가면 나도 한국인 친구 만나러 나간다. 아빤 내 친구랑 친구 부모님을 왜 그렇게 싫어해? 걔 엄청 착한 애란 말이야. 걔 아빠도 엄청 유능한 의사래? 제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 아들놈은 한 번씩 저를 그런 걸로 협박을 하곤 합니다. 아직은 저의 과거를 아들에게 모두 털어놓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동양인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는 제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죠. 아들의 만류에도 저는 추가 수당을 벌기 위해 제설 작업이 한창인 곳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제설기가 작업 중이었는데 너무 많은 눈이 내려서 제설기로도 역부족인 것 같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출근을 한 사람이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비상사태까지 선포된 위험 상황이다 보니 그런 것 같았죠. 하지만 이왕 출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제설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제설 작업을 하는 도중에도 눈보라는 쉬지 않고 휘몰아쳤습니다. 심지어 출근할 때보다 더욱 거세져서 제설 작업을 하고 지나간 자리에 금세 눈이 쌓이고 있는 지경이 되었죠. 이번 눈보라는 정말이지 심술이 고약한 놈 같았습니다. 이때 작업팀장이 작업을 중단시키고 제설 작업을 하던 인부들을 모두 집합시켰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제설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근무 수당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팀장님, 그래도 정상 출근해서 일을 했는데 원래 주기로 한 수당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적은데요. 우린 오늘 목숨을 걸고 일을 한 거란 말입니다. 저는 원래 수당을 받아내기 위해 이에 제기를 했지만 역시나 전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팀장은 회사 내부 규칙을 운운하며 제 의견을 묵살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의 이 제기는 포기하고 퇴근을 준비했죠. 젠장, 이래가지고 언제 노숙생활 걱정 없이 편하게 산단 말이냐. 저는 투덜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저는 나도 모르는 새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고작 이 돈을 벌려고 그 위험한 곳으로 출근을 했나 싶어서 자괴감이 들었죠. 오늘처럼 비상사태까지 선포된 상황마저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 걸까? 이러다가 내가 다치거나 잘못되기라도 하면 우리 아들 혼자 남게 될 텐데. 저는 두 번 다시 노숙 생활을 하기 싫다는 명분으로 너무 스스로를 위험한 곳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마 같은 날씨에 돈이 없어서 노숙 생활을 해야 하는 건 더더욱 싫었기 때문에 제 선택이 옳았다고 합리화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고 여전히 눈보라는 강하게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팀장에게 연락해보니 오늘도 제설 작업을 해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올 필요는 없었고 추가 수당이 나오니 올 사람만 와도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큰 고민 없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출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도 눈보라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는 아들은 뾰루퉁한 표정으로 제가 출근하는 뒤통수에 인사를 했죠. 오늘은 다행히 어제보다는 눈보라가 많이 약해진 듯 했습니다. 보이지도 않던 태양이 오늘은 자신의 존재감을 자랑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눈은 많이 쌓여 있었고 이동하는 것이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늘 지나던 길이라 아무 생각 없이 앞으로 걸어가던 저는 발밑이 허전한 느낌이 들면서 앞으로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눈이 쌓여 보이지는 않았지만 뭔가 큰 구멍이 있었던 것 같았고 저는 넘어지면서 한쪽 다리가 구멍 사이에 끼이고 말았습니다. 눈이 60cm 이상 쌓여 있는 상황이라 제가 무엇에 넘어지고 끼인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빠져나오려고 몸을 비틀어 보았지만 제 몸은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무언가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릎 쪽에는 엄청난 통증이 느껴졌지만 추위 때문에 금방 무감각해졌습니다. 어딘가에 끼인 다리가 꼼짝을 할 수 없게 되자 저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휴대폰은 넘어지면서 눈 속 어딘가에 처박혔는지 보이지 않았죠. 순간적으로 공포심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골목 쪽이었고 지금 날씨는 국가에서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기에 더더욱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면 1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동사하거나 눈에 파묻혀서 질식할 것만 같았죠. 마음이 급해지자 저는 있는 힘껏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제가 외친 간절한 메아리였죠. 그 어디에도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저를 발견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도움 요청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30분 정도 있는 힘껏 외치자 목에서 쉰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며 혼자 남을 아들이 생각났죠. 아직 철부지 같은 아들이 혼자 남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염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처에 잡히는 것이라고는 눈뭉치밖에 없었고 쌓여있는 눈 때문에 시야도 막혀 있었죠. 무릎부터 다리 쪽에 감각이 없어지더니 어느 순간 얼굴까지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입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어지지 않는 입을 원망하며 그동안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서히 의식조차 사라져가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발소리가 들렸고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멀어져가는 의식을 힘겹게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 목소리를 들은 것인지 아니면 원래 이쪽 방향으로 오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사람 소리가 가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다가온 사람은 흐릿하게 보였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가 쳐다도 보지 않았을 한국인 이웃이었습니다. 제 아들놈의 친구 아버지였죠. 한국인 이웃은 제 다리가 무언가에 끼인 것을 알아채고 저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어딘가로 갔습니다. 얼마 안 가 다시 오더니 제 상체에 두꺼운 패딩 옷을 덮어주며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이안, 이 핫팩을 손에 쥐고 계속 흔들어 구조대를 불러놨으니 조금 기다려야 돼. 자네 다리가 지금 바위 사이에 껴서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제서야 저는 제 다리가 바위 사이에 끼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비상사태 선언 탓인지 눈보라 탓인지 모르겠지만 구조대는 내 기대와는 다르게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봐 의사 양반, 이 핫팩 정말 따뜻하구만. 내가 만약 여기에서 무사히 살아나간다면 이 핫팩을 좀 구매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판매하는 건가?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보려고 농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핫팩의 성능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 했죠. 한국인 의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필요하면 한 박스 줄게. 그 핫팩은 미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핫팩이야. 한국에서 넘어온 귀한 놈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어색함을 지워나갔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구조대가 왔고 저는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저체온증 때문에 한동안 고생은 했지만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한국인 의사 이웃과 절친이 되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했지만 웃음 코드도 잘 맞았고 대화가 잘 통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런 걸 두고 이웃 사촌이라고 한다더군요. 과거에 제가 노숙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저에게 사기를 친 동양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엔 저 스스로가 상황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동양인이라고 해서 모든 동양인이 사기꾼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은 그만두었습니다. 한국인 의사 친구 덕분에 요즘은 죽기 살기로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 경제나 투자 쪽을 공부할 수 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경제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저처럼 과거에 겪은 특정한 사건 때문에 아무 이유 없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미국 남성 이한의 사연이었습니다. 동양인에게 사기를 당한 기억 때문에 동양인을 싫어하던 미국 남성이 최악의 눈보라 사태에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에서 한국인 남성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연이었는데요. 오늘 사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